주말 휴가가 끝나자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접종 완료자에 한해 자가격리 완화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역임하신 전병률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신규 확진자가 775명입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500명에서 700명 정도 사이에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누적된 그 환자들이 많이 있고요. 또 실제 이제 무증상 감염자들이 우리 주위에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런 그 확진자 발생 양상이 보여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조금만 부주의하게 되면은 1000명 이상의 환자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특히 그 우려스러운 지표 가운데 하나가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 우리 의료 체계에 부담이 가진 않을지, 그리고 치명률까지 높이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이 큰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그동안에는 방역 당국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경험했던 치명률이라든지 위중증 환자 발생 비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됐었는데요. 이번 오늘 발표를 보게 되면은 위중증 환자가 한 156명, 전일 대비 24명이 증가됐어요. 그런데 이제 방역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은 현재 확보하고 있는 그 중환자 병상이라든지 또 이 준중환자 병상의 그 보유 현황이 20일 연속 하루에 1,300명의 환자가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 이 의료 체계를 준비해 놨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75세 이상 고령자라든지 또 요양병원, 요양원 등의 노인들이 이제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집단 생활에서의 접종률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위중증 환자 발생 비율이나 또 치명률도 어느 정도 좀 잘 그 조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확산세를 지금 상황에서 잡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당국은 거리두기 조정에는 좀 신중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지금 이 거리두기를 그 상향 조정하는 것은 이 방역의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 또 자영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개개인이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노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실제 이제 그동안에 많이 발생했던 그런 시설, 장소, 행위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면서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분간 지속하는 것이 이 방역의 피로도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낮추는데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계속 이렇게 좀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유행의 속도를 더 빨리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변이 바이러스, 특히 이제 영국발, 뭐 남아공발, 브라질발, 또 최근에는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와 있어요. 네. 이런 그 변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이 감염력이 기존의 그 바이러스에 비해서 약 1.7배 높다는 점, 그리고 또 이 청소년 계층까지도 감염력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이 환자의 발생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이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그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 규모라든지 또 확진자들의 어떤 이 접촉 경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대비 분석률도 나왔는데 총 12.7%,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그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집단을 대표하는 그 지표 환자 네. 또는 초기 환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 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전장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한 시간이 일주일 정도가 걸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검사를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표 환자 또는 초기 환자들에서 검사를 하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이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되게 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검사를 안 하더라도 역학적 인과관계가 있는 변이 바이러스 환자다,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그 최근 들어서 뭐 여러 백신 부작용, 이런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가 좀 여전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런 우려들을 좀 불식을 시켜야 접종 동의율을 높일 수가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집단 면역 달성으로 가는 길이 좀 더 수월해질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그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혈전에 의한 그 부작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도표를 보는 것처럼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동의율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많이 좀 낮아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이 부작용에 따른 여러 가지 후유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요. 또 다른 백신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된다라는 점 때문에 다른 백신을 좀 맞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대한 동의율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부작용 발생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형태의 부작용이라 하더라도 이 치료비 일체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함으로써 이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비용이 초기에 들 수가 있어요. 예. 특히 이제 뭐 전신마비라든지 이런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비용 자체를 초기에다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 부담을 정부가 우선적으로 부담해 줌으로써 이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은 좀 낮춰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덧붙여서 그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좀 불식을 좀 시키고 확실한 피해 보상 체계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는데 네. 이것과 별개로 백신 선택권을 그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내가 선택해서 백신을 맞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보한 물량만 놓고 봤을 때는 양이 충분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백신 선택권을 줄 수 없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그 백신이 그 어떤 백신으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 이외의 백신에 대해서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접종을 기피할 수 있는 그런 쏠림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전 국민의 그 이 70 내지 80% 정도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데 큰 지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정부 당국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백신 선택권을 주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집단의 문제, 국가적인 차원, 집단 방역 차원에서 봤을 때는 백신 선택권을 주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설명이셨는데 또 그런데 개인 입장에서는 내 건강과 관련된 문제인데 내가 선택할 수 없나 이런 그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둘의 절충점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 방역 당국이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이런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확실하게 정부가 보상을 해준다 이런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후속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대국민 어떻게 보면 이 접종에 대한 이 안내서라든지 또는 뭐 주무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대국민 담화문 정도를 발표를 해서 실제 현재 이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의 이 사례라든지 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겠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노력이 계속해서 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 부분은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다음 달 5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서 자가격리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접종률을 봤을 때 괜찮은 부분일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접종률은 뭐 현재로서는 1차 접종률 예. 뭐 4%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스라엘에서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들에 있어서의 예방 효과가 상당히 이제 뛰어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2차 접종을 맞은 그런 경우에는 비록 확진자와 이 접촉을 했다 하더라도 자가격리를 완화하는 조치는 적절한 조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능동 감시 체제를 통해서 만약에 이상 증상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때는 검사를 받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은 백신 접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병률 차의학 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